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치욕의 조약, 전현지맹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지맹, 전현에서 맺어진 맹약이란 뜻인데요. 중국 역사 속에서 보면 중국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은 것 중에 치욕스러운 조약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유방이 백등산에서 모돈 선우에게 포위당해서 맺었던 조약입니다. 그건 무조건 항복이었고요. 그 뒤로 계속 세패를 바쳤습니다. 무려 몇십 년 동안 바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근세에 와서 남경조약을 비롯한 중국이 서방 국가들과 맺은 조약들이 대부분 불평등 조약이며 치욕스러운 조약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가장 지탄을 받았던 조약 중에 하나가 전현지맹입니다. 전현은 지금의 하남성 복양인데요. 그곳에서 송나라의 사신인 조리용과 그리고 요나라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이 전현지맹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잠깐 살펴보면 송나라가 서기 전에가 당의 마력부터 시작된 5대 19개 혼란기였습니다.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5대가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후진 시대 때 황제가 된 석경당이 본인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에게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지금으로 치면 북경, 당시에는 유주라고 그랬는데요. 유주를 비롯해서 태항산 기준으로 동쪽에 7개 주, 그리고 태항산 기준으로 서쪽에 9개 주, 그래서 16개 주를 요나라에게 바쳤습니다. 바치고 병력을 얻어서 본인이 후진을 세웠는데요. 그 땅을 연운 16주라고 그러는데요. 그 땅은 북송 시대까지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사실 북경 일대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중에 북송이 수도를 삼은 개봉 같은 경우는 요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이 요나라를 막을 수 있는 천연적인 그 지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들판을 내질러서 공격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죠. 어쨌건 연운 16지를 뺏긴 상태에서 송나라가 세워졌고 조광윤이 죽고 그의 동생 조광의가 2대 황제 태종으로 즉위했는데요. 그는 연운 16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20만의 정병을 이끌고 요나라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 당시 요나라는 상당히 강성한 국가였기 때문에 요나라와의 전쟁에서 비록 백전노장인 조광이고 그리고 그의 명장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결국 요나라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조항, 즉 송진종이 제위에 올랐는데요. 이 사람은 상당히 유약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를 약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요나라에서는 황제가 죽고 어린 아들인 요 성종이 즉위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인 소태우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용맹하면서 국정을 잘 다스렸던 여인으로 유명한데요. 요나라가 다시 한번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우와 요 성종이 대병력을 이끌고 송나라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송나라의 변방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강력하게 막아섰지만 결국은 성들이 계속 차례로 함락되면서 개봉 근처인 전주까지 요나라 군대가 쳐들어 내려옵니다. 막을 수 있으리라고 봤는데 도저히 막질 못하고 계속 치니까요. 그리고 이미 수도에 가까운 데까지 요나라 대병력이 쳐들어오니까 상하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송진종의 마음속에는 요나라와 강력하게 싸움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백전노장이고 수많은 명장들을 이끌고 20만 대군으로 요를 공격했는데도 실패했는데 본인은 아버지에 비해서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명장들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저기를 막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황제 눈치를 금방 알죠.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대신인 왕흠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후위를 도모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요나라의 기세가 너무 강하니 남경으로 천도하심이 가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경도 위험합니다. 사천에 있는 성도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요수라는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진요수는 자기 고향이 사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천으로 가면 좋겠죠. 왕음약은 똑같게 자기의 고향이 남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경으로 천다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재상을 맡고 있던 명재상 구준이 나섭니다. 요나라가 쳐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요나라는 송나라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지금 보급선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하께서 병력을 이끌고 친정에 나서시면 반드시 요나라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연운 16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유명한 그 장군들도 강력하게 맞받아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송진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꾸준히 강력하게 송진종에게 다시 한번 권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대병력을 이끌고 황제가 직접 전주까지 친정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에 나가보니까 송나라 백성들과 전선에 있는 사병들이 황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지가 떠나갈 듯이 환호성을 올린 것입니다. 야, 우리 황제가 우리가 알기보다 굉장히 용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가 완전히 올라갔죠. 요나라는 반대였습니다. 요나라는 너무 긴 전선이 펼쳐져 있는 데다가 이 보급선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요나라를 이끌던 대장군이 저희 발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소달름이란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송나라의 국경을 돌파하면서 여러 개 성을 정복했던 명장인데 너무 송나라 군대를 깔고 왔기 때문에 불과 20여 기의 마병만 이끌고 전주성 앞에 나타나서 송나라 군대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송나라 군대는 소달름이 오는 것을 보고 이미 화살을 쏘는 병력들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소달름이 오자마자 바로 명령을 내려서 수백 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거기에 소달름이 맞고 마상에서 떨어져 죽음으로써 요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보급로에 문제가 있어서 병사들의 약간의 소요가 있었는데 대장군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요나라는 더 이상 싸울 기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태우 역시 야 이거 철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송나라에게 화의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구준과 대장군인 양현소가 반대합니다. 지금이 바로 요나를 쳐부수고 연운 16수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폐하 공격하십시오. 그런데 그 두 사람 외에는 모든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송진종이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요나라가 비록 대장군을 잃었지만 강성한 군대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 위험할 수 있어. 그때 가서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구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준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공격합시다. 그러나 다른 신하들이 황제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아, 전쟁을 해서 뭐 합니까?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화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국 송진종의 명령에 의해서 조리용이라는 사람이 화해 사절로 나섭니다. 그때 조리용이 진종에게 물어봅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제가 화해를 할까요? 그랬더니 송진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더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돈은 줄 수 있으니까 네가 가서 100만 냥 이내에서 화의를 하고 오거라.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구준이 가만히 있다가 조리용이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조리용을 불렀습니다. 너 만약에 네가 요나라랑 화의를 하는데 100만 냥을 주겠다고 화해하고 오면 내가 네 목을 치겠다. 30만 냥에 끝내라. 상당하죠. 조리용이 가서 이제 화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화의 속에서 조리용이 얻어낸 것은 30만 냥이었습니다. 즉 10만 냥은 은으로 주고 20만 냥에 해당되는 것은 비단 20만 피를 주는 걸로 협의를 받고 땅은 원래 요나라가 진격해 들어왔던 그 땅에서 철수하고 원래 국경선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은 송나라가 승기를 잡고 요나라를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진종이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조약 조건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기고 있는 사람이 왜 배상금을 물어줍니까? 거꾸로 요나라가 배상금을 물었어야 되는데 송진종은 개의치 않고 평화를 얻은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또 하나 요구했습니다. 변경에 변민호시를 열어달라. 즉 자기네 요나라와 송나라가 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을 열어달라. 그래서 5군데의 시장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전연에서 맺어진, 즉 전주가 바로 전연인데요. 전연에서 맺어진 맹약을 역사가들이 두고두고 비판했습니다. 치욕적인 조약이다. 이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치욕적인 조약을 맺느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송나라가 송진종부터 약 100여 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그 평화를 누린 것은 가장 강력한 요나라와 서로 무역을 하면서 거의 전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싸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사신이 무려 380차례나 왕래를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양국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100년간 평화를 유지했고, 그래서 송나라 입장에서는 매년 요나라에게 바쳤던 30만 양은 사실 그 당시 송나라의 국세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한 번 하는데 1000만 양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만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야 했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요역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30만 양으로 끝내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의 GDP가 서방의 경제학자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당시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약 1억 양 정도였기 때문에 300분의 1의 돈으로 평화를 샀으면 이건 잘 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100년 동안 평화 지속되니까 송나라도 요나라도 국방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라 군대나 송나라 군대나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 전연지맹이 1005년에 맺어졌는데요. 그로부터 100년 후쯤에 여진족이 일으킨 금나라에 의해서 요나라도 멸망했고 북송도 멸망했습니다. 왜요? 금나라에 대항할 만한 용맹한 병사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평화가 약 100여 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제는 전쟁이 없다. 그래서 중국말에 편안함에 거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는 거한사위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걸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흥청망청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결국은 적군이 쳐들어오자 북송은 힘 한 번 못 써보고 황제가 금나라에 잡혀가는 이런 치욕을 겪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죠. 그래서 북송도 망하고 요나라도 망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전연지맹, 즉 전연에서 맺어진 맹약의 조건이 치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00여 년의 평화를 누리는 참으로 좋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장기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전연지맹은 오히려 송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갔던 조약이었습니다. 현대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어야 될까? 이게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 우리가 고민해서 그래서 조약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치욕의 조약으로 이끌어졌던 전연지맹, 100년의 평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칭송을 받았던 전연의 맹약, 그러나 결국 북송을 멸망으로 이끌고 갔던 전연의 맹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